건담 팬들은 카미유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걸 싫어하는 소년, 그것 때문에 군인을 구타하는 것도 모자라 병기마저 탈취하는 극단적인 소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카미유는 이렇게 극단적인 성격으로 자란 걸까요? 단순히 만화 주인공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타 건담이 명작으로 높게 평가받은 이유가 리얼한 인간 묘사임을 생각하면 카미유의 이런 성격도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힌트는 카미유와 샤아는 상당히 닮은 꼴이란 거죠. 카미유의 이름은 조각가 카미유 클로드에서 따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오기스트 로댕의 제자이자 친구이며 연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로댕은 아내가 있었기에 둘의 관계는 파탄할 수밖에 없었고 로댕과의 관계, 가족과 충돌로 인해 카미유의 정신은 무너집니다. 그녀는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갇힌 채로 살다 생애를 마치죠. 그 빛나는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영원히 빼앗긴 채 말이죠. 이후 그녀의 재능은 후세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됩니다만 과연 카미유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카미유 비단은 자신의 이름이 여자 같다가 놀린 제리드를 두들겨 패버립니다. 女の名前なのになんだ男かカミユが男の名前でなんで悪いんだ俺は男だよ 이건 제리드가 무식한 것 혹은 알면서 시비를 건 겁니다. 카미유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선 남녀 모두 쓰는 이름이거든요. 한 예로 동물의 사육지를 작곡한 사람은 카미유 생상스이며 위키피디아에 카미유라고 검색하시면 엄청난 수의 남자들이 반겨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카미유가 이 이름을 여자의 이름이라 생각했고 그 도발에 제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이름이 싫었다는 거죠. 제타 건담의 초고 단계의 이름은 이건담,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 단계 제목은 역습의 샤였습니다. 원래 이 작품의 주인공은 카미유가 아니라 샤였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하듯 스탬롤을 보면 카미유보다 샤의 이름이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도중에 소편 제작이 결정되어 버렸고 결국 주인공은 샤에서 카미유로 바뀌죠. 하지만 작품 자체의 틀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라서 제타 건담의 주인공은 카미유지만 잘 들여다보면 카미유의 눈을 통해 본 샤의 일대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카미유는 샤가 이끌어나갈 이야기의 바톤을 대신 받은 주인공인지라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주인공으로 설계된지라 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샤도 이를 알고 카미유를 대하죠. 카미유가 부모를 잊고 심통이하자 샤는 질문을 던집니다. シャア・アズナブルという人のことを知ってるかな。尊敬してますよあの人は両親の苦労を一身に背負ってザビ家を倒そうとした人ですから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단어의 선택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양친의 고뇌가 아니라 양친의 복수라고 하겠죠. 하지만 카미유는 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둘은 너무 닮았으니까요. 이 대사는 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사입니다. 死んだ両親のことは言うなというのですかそうだ。そして次の世代の子供たちのための世作りをしなくてはならない。 기동전선 건담 오리진에서 샤의 어린 시절 묘사를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작품은 야스히코 요시카즈의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 별개 작품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리진에서 샤의 어머니는 샤를 많이 생각하는 듯 묘사되지만 제타 건담에서 샤의 저 대사만 따놓고 생각해보면 샤와 부모의 관계, 카미유와 부모의 관계는 상당히 닮았다고 보는 게 옳겠죠. 즉 그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애정결핍을 느낀 겁니다. ララースンは私の母になってくれるかもしれなかった女性だお母さんララ 건담에 나온 뉴타입들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죠. 아무로, 카미유, 지우도, 시부크, 우츠오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부모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란 돈을 많이 주거나 자식을 많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올바르게 대하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길을 보여주는 부모. 僕は両親に親をやっ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 아이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며 자라는데 이 단계는 육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으로 나뉘기도 하지요. 사춘기가 좋은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거친 사람은 훌륭히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됐던 사람의 성격에는 어떤 형태로든 균열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잃은 카미유. 그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침대에서 통곡합니다만 이건 부모의 죽음을 슬퍼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카미유는 부모를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죠. 아버진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어머닌 그 아버지에게 항의하긴커녕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일에 빠져든 워커홀릭이었으니까요.
카미유는 상당히 대외활동이 많은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불안정했죠.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뭔가에서 탈출을 하고 싶은데 탈출을 할 수는 없으니 도피처를 늘린 결과라고 봅니다. 왜 카미유는 안식처를 찾지 못했는가? 사춘기에 들어서기 전 동급생의 파워 밸런스는 힘에서 결정됩니다. 주먹질만 잘하면 짱이 되죠.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게 바뀝니다. 어른스러운 아이, 한 단계 성숙한 아이가 주목을 받게 되죠. 이런 아이는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마주봐야 비로소 나옵니다. 하지만 카미유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죠. 동급생에게 딱딱한 계집애, 즉 꽉 막힌 여자아이처럼 군다고 평가받았는데 이는 그가 부모와 대화는커녕 감정 교류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음을 말하며 그 반동으로 카미유는 항상 모성을 갈구했죠. 모성이라면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는 고마운 사람이지만 카미유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よくないわその癖やめなさいよ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부각시키는 존재였을 뿐이죠. 그가 처음에 마음을 든 여성은 레코아와 에마였습니다. 그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화나 사라를 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죠. 그리고 아무로와 샤를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봐도 확실히 다릅니다. 카미유는 항상 사람에게서 모성과 부성을 갈구합니다. 레코아, 에마, 포우에게서는 모성을, 아무로와 샤에게서는 부성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모성과 부성을 찾은 거예요. 今の私はクワトロバジーナ大尉だ。それ以上でもそれ以下でもない。歯食いしばれそんな大人修正してやるこれが若さか。 팬들에겐 대사표현이 이상해서 코미디로 인식되지만 사실 이 장면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미유가 화를 낸 이유는 카미유는 샤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일어서서 싸우길 바랬는데 샤아는 크와트로란 가면을 쓴 채 숨으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카미유는 샤아에게서 불성실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겹쳐본 거죠. 아이들이 부모와 거리를 두는 1차 시기는 부모가 자신의 이상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그야말로 슈퍼맨이지만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작인 존재임을 깨닫고 실망하죠. 아이는 무너진 자신의 이상에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카미유는 무의식적으로 샤아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들처럼 도망치지 않길 바랬죠. 그런데 크와트로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불성실하게 도망치자 화가 난 겁니다. 또한 레코와 에마는 모성을 갈구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이성 모두 해당되겠죠. 하지만 그녀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카미유를 거절하죠. 에마는 꽉 막힌 성격 탓인지 사춘기 소년 카미유가 자신을 성적으로 본다는 것에 혐오감마저 느꼈으며 심지어 그로 인한 불쾌감을 대놓고 표현합니다. 레코아는 카미유를 잘 대해줬지만 배반하는 바람에 결국 카미유가 원한 성실한 부모에서 벗어났고요. 그런 카미유에게 구원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포우죠. 그녀는 뉴타입인 카미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강화인간이었고 카미유에겐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가 되어줄 여성, 모성을 줄 수 있는 여성이기도 했죠. 연인에게서 모성을 갈구한다. 이런 면에서 카미유와 샤아는 꼭 닮았습니다. 샤아가 라라에게 끌린 이유를 그가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로 정리해보면 특히 마지막 정부였던 나나이의 성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나이는 조용히 샤아의 얘기를 들어주고 조용히 지지해줬거든요. 샤아, 나나이의 관계는 카미유와 포우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僕は君に言い残したことがある何私に僕の両親のことだ僕の両親はエウーゴとティターンズの戦いに巻き込まれて死んだんだ父はモビルスーツの設計者だったマーク2だって父が設計をした母だって材料工学の専門家でマーク2の開発に協力をしていた父には愛人がいた母はそれを知っていたけど何も言わなかったなぜだと思うなぜ母は仕事が面白かったのさ幼なじみの子が母親代わりに僕に言うんだよな爪を噛む癖をやめなさいカミーユっていつもだカミーユやめなさいって僕にはそれが嫌だっただってさカミーユってのは女の子の名前だ大嫌いだったよ男の証明を手に入れたかったんだカミーユ俺は何を喋ってるんだフォー俺はなんでこんなことカミーユカミーユもう一度だけ聞いていい今でもカミーユって名前嫌い好きさ自分の名前だもの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카미유는 자기 이름이 여자 같다고 싫었던 게 아닙니다. 카미유라는 이름은 딱딱한 계집애라 불리며 무시당하는 자신이었으며 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이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현실을 부각시키는 이름이니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포우는 카미유를 카미유인 채로 받아들여줍니다. 今でもカミーユって名前嫌い好きさ自分の名前だもの
드디어 카미우는 자신의 이름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샤입니다. 샤가 말했듯 카미우와 샤는 처지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도 어머니를 찾고 있었죠. ララースンは私の母になってくれるかもしれなかった女性だ。 카미우의 아버지 격인 크와트로 바지나 어머니 격인 포 무라사메는 둘 다 숫자로 4를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일까요? 포우는 36화 영혼의 포우에서 카미우를 감싸고 죽죠. 크와트로는 포우가 죽는 장면을 보고 同じか。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순간 라라 잃어버린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포우가 죽은 순간 더 이상 카미우의 판쪽, 카미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카미우는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아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僕はもうあなたのことをクワトロ大尉とは呼びませんよ。あなたはシャア・アズナブルに戻らなくてはいけないんです。そうだな。 아버지라면 숨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란 선언. 이 순간 크와트로 대인은 죽고 샤 아즈나블은 부활합니다. 영혼의 포우는 영혼의 포를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로 지원하면 영원한 죽음이라 해석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이 에피소드에서 카미우의 진정한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카미우는 뒤늦게 사춘기의 통과 일을 거친 후 겨우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의 죽음으로 치른 비정상적인 통과 인력기에 결국 비극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바로 샤였죠. 그는 여전히 양친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카미우가 포우에게서 어머니 모습을 봤다면 샤는 라라에게서 어머니 모습을 봤죠. 샤는 까딱하면 암살당할 수도 있고 고속 출세해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최초로 속을 터놓은 사람이 라라였죠. 카미우에게 포우가 그랬던 말이죠. 카미우의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샤와 닮았기에 샤는 카미우를 유난히 챙겼죠. 샤는 자신이 과거 주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카미우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新しい時代を作るのは老人ではない。 과거의 주박에서 벗어나 날아오르기를 자신의 소망을 이뤄주길 바란 것이죠. 샤가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잘해준 것은 카미우가 유일할 거예요. 하지만 샤는 카미우를 지켜줄 수 없었죠. 애초에 샤 자체가 뒤틀린 사람이라 부모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앞서 말했듯 부모는 자식을 생각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카미우는 그렇게 원하던 부성과 모성을 얻지 못했고 자신을 오빠처럼 따르는 존재마저 지킬 수 없었습니다. あまり気にするな。気にしてなんていませんよ。気にしてたらニュータイプなんてやってられないでしょ。 그 순간 크와트로는 카미우가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았고 그 순간 그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죠. 샤는 인류에게서 희망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에서 이어지죠.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